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공기 압축기와 공압 저장 탱크 그리고 압축 공기 정화기기 중에 애프터쿨러와 유수분리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의 공기는 78%의 질소와 21%의 산소, 그 외 아르곤, 수증기, 먼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수증기와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압축 공기 정화기기가 사용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압축 공기를 정화하는 장치는 주로 압축 공기 내 수분과 유분, 먼지를 제거하는데 공기를 냉각시켜서 공기의 밀도를 높이고 또 수증기를 응축시키는 방식으로 공기를 정화한다고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어 드라이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드라이어는 말 그대로 공기 내의 수증기를 건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방식은 냉각식과 흡착식이 있는데요. 냉각식은 이전 시간에 배운 애프터쿨러처럼 공기를 냉각시켜서 응축된 수증기를 물로 만들어내서 걸러내는 장치입니다. 냉각식 에어드라이어의 구조와 원리는 지난 시간에 배운 애프터쿨러와 같지만 이거는 공냉식과 냉매식이 있습니다. 공냉식은 주변의 온도를 이용해서 공기를 냉각시키는 방식이고 냉매식은 프레온가스와 같은 냉매를 팽창시키면 냉매의 온도가 떨어지는 원리를 이용해서 보다 빠르게 냉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프레온가스와 같은 냉매는 오존을 파괴시키는 등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냉매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흡착식 에어드라이어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흡착식 에어드라이어는 여러분들 이제 김과 같은 식품을 이렇게 뜯어보면 봉지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건조된 동그란 구슬 형태의 겔 타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건조된 겔 타입을 이렇게 A 탱크, B 탱크에 넣어 놓고 그 겔을 이제 공기가 통과하면서 공기 내 수분을 이렇게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탱크가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이걸 A 탱크, 이걸 B 탱크라고 이제 표시해 놨습니다. 이 A 탱크는 건조된 겔이 들어가 있고 B 탱크는 공기 중에 수분을 이제 뺏어낸 수분을 함유한 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A 탱크의 겔은 건조하기 때문에 공기 내에 수분을 흡착시키고 건조된 공기를 이쪽에 있는 배기구로 내보내게 되는데 여기 위에 있는 관과 아래쪽에 있는 관을 통해서 이 겔은 이제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 탱크에서 B 탱크로 겔이 옮겨지면서 겔도 함께 건조되는 이제 이런 장치입니다. B 탱크는 자체 내 이제 건조 기구를 통해서 겔을 이제 건조시키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 내의 수분을 제거하는 일은 공압기기의 수명과 연결된 매우 중요한 처리 과정입니다. 다음은 에어 필터를 보시겠습니다. 에어 필터는 이렇게 동그란 원통 안에 주름진 흡착 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기에 닿는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필터는 이렇게 주름이 져 있는데 입구 쪽에서 들어온 공기가 이 필터에 닿으면서 그 필터를 닿은 이제 공기는 이제 회전을 하게 됩니다. 회전을 하게 되면 수분이나 먼지는 이제 필터에 걸러져서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고 아니면 이 필터에 흡착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원리는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컵 안에 물하고 모래를 이제 같이 담아서 수저를 이렇게 휘 저으면 모래가 이제 무겁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바깥쪽으로 휘말아치다가 가장자리 아래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공기를 회전시켜서 아래쪽의 원심력에 의해서 아래쪽에 떨어진 이런 수분과 먼지는 여기 밑에 있는 자동 배수 밸브에 모이게 되고 이 자동 배수 밸브 아래쪽에 드레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드레인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배출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에어 필터는 원심력과 흡착력에 의해서 수분과 먼지를 걸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런 에어 필터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압축 공기가 지나가는 라인 곳곳에 설치해 둠으로써 공기의 정화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화된 공기는 배관 라인을 타고 압축 공기가 필요한 작업장으로 배분이 되는 거죠.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제 바이패스 밸브를 소개해 드렸었는데, 바이패스 밸브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우리 학교에서 본 바이패스 밸브는 저장 탱크에서 직접 그 실로 가는 바이패스 관, 그렇게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데, 원래 바이패스 밸브는 공합 탱크라든가 공기 정화 기기 등 각 기기마다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각 기기들을 유지보수할 동안에 해당 기기의 바이패스 밸브만 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기를 수리한다고 봤을 때 여기 오픈되어 있는 이 밸브들을 이렇게 잠그고, 여기 잠겨져 있는 이 바이패스 밸브를 이렇게 열어줌으로써 이 기기를 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흐르다가 이 기기를 수리할 때 공기가 이렇게 흐르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각 기기의 유지보수를 할 때 유지보수를 하는 잠깐 동안 바이패스 밸브를 열어서 실제 공합이 작동하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바이패스 밸브는 특정 기기를 통하지 않고 우회하는 우회 밸브 또는 우회 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의 이음새는 압력 게이지가 이제 달려 있어서, 입력과 출력 쪽에 압력 게이지가 달려 있어서 가스 누설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설비가 구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력 차이가 있을 때 가스 누설이 있다면 압력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고, 가스 누설이 없다면 압력 차이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공기정화 장치의 고장이나 유지보수 때도 계속적으로 자동화실에 압축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이렇게 바이패스 밸브를 설치해 놓습니다. 여기에서 압축된 공기의 이제 공기정화가 끝난 것이냐? 아니죠. 배관 설비는 한번 설치하면 뜯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배관의 녹이라든가 내부의 먼지는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이제 배관을 통해서 자동화실로 가는 공기는 최종적으로 서비스 유닛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기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공기 정화 장치를 통과하게 됩니다. 서비스 유닛은 고압의 압축 공기를 일정하게 조절하고, 그리고 압축 공기 내 미세먼지 및 수분을 제거하고, 그리고 실제 기기에 들어가게 될 공기에 약간의 윤활유를 공급해서 공합기기가 보다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유닛은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압력 조절 밸브와 그리고 공합 필터, 그리고 루브리케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압력 조절 밸브는 이제 그림에 보다시피 위쪽에 있고, 이제 밸브를 이렇게 뚜껑처럼 이렇게 돌림으로써 공기의 압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용자는 공기의 압력이 얼마 정도로 조정이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압력 게이지가 있어야 되고, 여기 지금 보다시피 전면에 압력 게이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압축 공기 사용량이 많으면 자동화 기기에 공급되는 압력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유닛은 그 자동화 기기마다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압력 조절 밸브 아래쪽에 보면 공합 필터가 이제 달려 있습니다. 원통 필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공합 필터처럼 에어 필터처럼 회전력, 원심력과 흡착력에 의해서 공기 내에 수분과 먼지들을 걸러주게 되고 수분과 먼지들은 이 아래쪽에 쌓이게 돼서 여기 안에 있는 드레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배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합 필터는 공합 필터를 거친 압축 공기는 이쪽에 있는 루브리케이터라는 곳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루브리케이터는 이런 투명 관 안에 윤활유가 들어가 있는데 압축 공기가 이게 들어온 압축 공기가 이제 기기로 이제 공급되기 전에 이 압축 공기 루브리케이터 안에 있는 윤활유가 그 압축 공기와 함께 벤츄리 현상을 통해서 실제 기기로 이제 기름을 빨아들여서 공기와 함께 윤활유로 이쪽에서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과 함께 뿌려지기 때문에 여기 점점점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와 함께 공급된 윤활유는 각 기기마다 윤활제를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공합 탱크에서부터 압축 공기를 정화하는 장치가 여러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기 내에 있는 수분과 유분, 먼지 등을 정화하기 위해서 애프터쿨러, 에어드라이어, 에어필터 등이 이용되고 기계로 들어가기 직전 배관 내의 수분과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 유닛을 통과하면서 적당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자동화 기기에 윤활유까지 공급하는 이런 장치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압축된 공기를 통해서 실제 일을 하게 되는 부분인 공합 실린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